우리는 기뻤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분노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작가는 글을 쓸 때 감정을 표현합니다. 용윤서는 13월에 만나요에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편해요. 그 사람이 그냥 말하면 생각 없어서 불편하고, 그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말하면 솔직하지 못해서 불편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부담스러워서 보기 싫고, 그 사람이 나를 경계하면 섭섭해서 슬프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쉽게 쓴 글 같은데 우리의 이중적인 불편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연정, 빨간머리엔 난 이래 넌 어때?는 직장인 독고처녀의 즐거움과 서러움이 공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일이 일비란 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기쁨에 젖지 않기 위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내 멘탈의 주요 업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내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생을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다만 굳이 기쁜 일에 기뻐하지도 슬픈 일에 슬퍼하지도 않을 건 또 뭔가. 그럼 도대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데?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다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되어버릴지도. 최연정은 빨강머리엔 난 이래 넌 어때에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은 슬픔이 될 수도 있으니 기뻐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환희로 바꾸기 위해 아픔을 곱씹고 슬퍼하고 기억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즐거웠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널뛰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을 스스로 마음속에 새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기쁨에 젖지 않기 위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쓰다 보니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기쁜 일에 기뻐하지도 않고 슬픈 일에 슬퍼하지도 않는 감정 없는 로봇이 되는 느낌입니다. 강창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하는 아픈 아내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남편의 부엌일기입니다. 부엌일의 젬병이었던 인문학자가 아픈 아내를 위해 부엌일을 도맡습니다. 병석에 있는 아내는 어떤 음식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나마 입에 대는 거라곤 남편이 만든 요리뿐입니다.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 요리를 먹으며 기운을 차려봅니다. 강창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 글을 써왔지만 내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영원히 살려두고 싶었던 적이 없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어서일까?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내를 간호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싶었다. 낯선 부엌일을 시작하면서 배운 것들을 적어두고 싶었다. 그리고 암투병이라는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의 가시밭길을 헤쳐가면서 드물게 찾아오는 짧은 기쁨을 길게 누리고 싶었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라도 글로 쓰면 위로가 되었다. 고통과 아픔 대신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짧은 기쁨의 순간을 붙잡아 두기 위해 남편은 부엌 일기를 썼습니다. 조리 과정만 담담히 적어놓은 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자꾸만 먹먹해집니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라도 글로 쓰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증 매트릭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뇌 속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통증 매트릭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통증 매트릭스란 말을 허은실 산문집 내일 쓰는 일기에서 보았습니다. 6월 19일 내일이 아닌 것에 슬퍼지는 것. 자기 문제가 아닌 일에도 울게 되는 것. 아마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중요한 계단을 오르거나 문턱을 넘는 한순간일 것이다. 내가 타인의 슬픔 때문에 최초로 온 것은 언제였을까? 우리 뇌 속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통증 매트릭스가 있다고 한다.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구역들의 연결망으로 타인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볼 때도 이 통증 매트릭스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우리 몸속에 이미 공감의 토대가 마련돼 있다는 것. 어쩌면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구역들의 연결망으로 타인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볼 때도 이 통증 매트릭스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미 공감의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일에 울어보셨나요? 타인의 슬픔 때문에 울어본 적은 언제였나요? 김현은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에서 슬픔은 깊이를 재는 일이 아니라 넓이를 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슬픔은 슬픔 그 자체로서 똑같은 깊이를 갖기 때문입니다. 깊어서 더 슬프고 얕아서 덜 슬픈 슬픔은 없다. 슬픔은 슬픔이다. 우리는 다만 슬픔의 범위를 짐작할 뿐이다. 섣부를 때 위로는 슬픔에 걸려 넘어진다. 나는 타인의 슬픔에 관해선 아직 알미 짧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런 사연들 주변에서 발길을 쉬이 돌리지 못해 서성인다. 한순간이라도 타인에게 연루된 사람의 도리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도 타인의 슬픔에 관해선 아직 알미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섣부르게 위로를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런 위로는 슬픔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슬픔에 쌓인 사람이 있으면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연루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픔이 우리를 갉아먹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연주는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너를 갉아먹으려 하면 일단 몸을 줘. 마음껏 갉아먹게 해. 그 다음 야인 몸을 사용해.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토해내는 거야. 빛나는 것, 내 가장 빛나는 것을 토해내렴. 그게 뭐가 됐든 그건 내가 찾아야지. 그렇지 않은 채로 훌쩍이는 것은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슬픔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그 뒤라면 너는 가장 야위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살이 쪄 있을 거야. 아름답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슬픔에 대처하는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슬픔에 압도되어 그냥 훌쩍이는 것은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슬픔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슬픔도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슬픔이란 감정을 아는 줄 알지만 전혀 모르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와즈 4강 슬픔이요 안녕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줄곧 떠나지 않는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에 나는 망설이다가 슬픔이라는 아름답고도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이 감정이 어찌나 압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줄곧 슬픔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까지 느껴진다. 슬픔, 그것은 전에는 모르던 감정이다. 그해 여름, 나는 17살이었고 완벽하게 행복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